자, 이번에는 관사 등장의 기술 활용편 파트 1 스테이지 무대편입니다. 아시다시피 무대는 무관사죠. 무관사의 활용을 어떻게 이제 우리 함께 공부해 보실 것인가 생각해 보니, 이 무관사가 사용되는 상황들, 말하자면 등장의 무대가 필요한 상황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이제 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분류가 가능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대가 있어야 등장을 하지, 말하자면 등장을 시키려니까 무대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등장을 안 시키고 무대로 쓰자. 흔히 등장이 잘 되는 대상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들 있죠. 가령 책이라든지 공책이라든지 손이라든지 여러 개 많이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흔히 등장을 시켜서 잘 사용하는 대상들을 등장을 오히려 안 시키고 무대로 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요걸 두 번째 경우로 이제 분류를 해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새 무대에서 시작해야지. 말하자면 새로운 무대를 펼쳐놓고 거기서 이제 표현이 새롭게 이제 출발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이 등장의 무대, 무관사, 등장의 무대가 필요한 상황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 한 이렇게 3가지 정도로 구분이 가능하더라. 그러니 각각의 구분된 이 경우별로 영어민들이 어떻게 무관사 표현들을 만들어 쓰는지를 우리도 한번 따라가면서 한번 익혀보자 라는 게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무대가 있어야 등장을 하지. 자, 이것은 무대 위로 등장하는 강박입니다. 무대 위로 등장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범주에 속하는 이 표현 속에서는 등장과 무대가 같이 이렇게 이게 쌍으로 이렇게 표현이 만들어지면서 잘 대비되는 이제 그런 이제 특징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예를 하나 보게 되면은 a dog on paper, 이 표현은 관사원리 이 강의 시간에 세밀하게 다뤄졌던 내용이죠. a dog, 강아지 한 마리가 등장을 하는데 on paper, 종이라는 이 지면이라는 무대 위로 강아지 한 마리가 등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she is drawing a dog on paper. 그녀가 그림을 그리는데 말이야, 지면의 무대 위로 강아지 한 마리가, 그려지는 강아지 한 마리가 등장하고 있어. 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과 같은 상황인 거죠. 자, 그 다음에 the bear in mind. bear는 곰이죠. the로 등장을 시켰으니까 곰이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in mind, mind는 무관사고, 말하자면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무대인 거죠. 마음이라는 무대 안으로 the bear, 곰이 등장을 하는 그런 감각입니다. the bear in mind 라고 했을 때 예문을 보면은 keep the wild bears in mind. keep, 잘 지켜서 유지해. 뭐를? the wild bears, 야생곰들 말이야. in mind, 마음 공간 안에, 마음 공간이라는 마음의 무대 안에 등장했잖아. 그러니까 마음의 무대 안에다가 야생곰들을 등장시켜가지고 말이야, keep, 잘 지켜서 유지하란 말이야. 그러면 무슨 의미예요? 이 마음속에다가 야생곰들이 이제 겁날 수 있으니까, 야생곰들 나올 수 있으니까 마음속에다 잘 이렇게 담아두고 있어. 이런 뉘앙스인 쓴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마음속에다 담아두라 그랬는데 영어민들은 마음에 담아두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의 무대 속에다가 야생곰들을 등장시켜서 잘 등장시킨 채로 유지하고 있어.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어떤 감각이 이제 좀 더 리얼하게 들어오시죠, 그렇죠? 네, 요 그림 속에 있는 거가 비슷하죠. 요 꼬마 아이의 마음, 그 속에 곰 한 마리가 등장하니까 아이가 겁나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잘 등장시켜서 유지해 놓으라는 거죠. 깜빡 잊고 이제 꼭 나타나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a piece of cake. 이제 이 표현을 처음 제가 이제 중학생 때 접했겠죠. 처음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좀 의아했습니다. 이게 케이크면 케이크이지 왜 a piece를 집어넣어가지고 a piece of cake라고 쓰는지 도저히 납득 불가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어렵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관사 등장의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서 보니까 비로소 이 표현들이 뭐랄까 나름 맛깔있는 표현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왜냐면은 이제 케이크는 무관사니까 케이크의 무관사라는 거고 피스는 이제 등장을 시켰으니까 한 조각은 이제 말하자면 등장 대상이 된 건데요. 이게 이제 약간 예문을 먼저 보죠. The exam was a piece of cake. 그 시험 말이야 케이크 한 조각이었어. 껌이었어. 뭐 이런 표현인데 자 그러면은 이제 사진 하나 보시죠. 야 케이크 아주 완성품이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설탕물이 하얀 설탕물이 주르르 흐르는 맛있는 케이크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는 보나마나 이제 완성품이죠. 그러면 이 완성품은 어디에 있어요? 뭐 저 빵집에 있겠죠. 뭐 빵집에 가면 이게 완성품으로 판매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등장의 대상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은 빵집에 가면 이게 완성품이지만 우리 이걸 사가지고 우리 집에 오게 되면요. 여전히 완성품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녀석이 식탁 테이블에 놓여졌다 하면 그땐 좀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탁 테이블에 놓여지게 되면 이 케이크가 이제 썰어지는 거죠. 피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나이프로다가 피스를 콕 찍어놨죠. 왜? 이 한 조각이 있어야 한 조각으로 만들어야만 이게 내 입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피스란 거는 어떤 감각이냐면 내 입에 쏙 들어오기 좋은 그 한 조각이란 감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으로다가 그 측면, 그 관점에서 케이크를 보니까 케이크는 그 내 한 조각을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무대였던 거예요. 원재료니까. 이 피스들을 만들어내는 원재료니까. 무대였던 거예요. 이 케이크라는 무대에서 한 조각이 딱 나와가지고 내 입으로 쏙 들어오게 된다. 이런 상황을 리얼하게 만들어내는데 뭐가 좋냐 하니까 a piece of cake. 뭐 이런 감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좀 오버했을까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포인트는 이 빵집에서 팔 때는 이 케이크가 완제품이에요. this cake, the cake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a cake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빵을 사가지고 내 식탁 테이블 앞에 딱 놓여있고 이 한 조각이 딱 잘라지는 내 입으로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이 케이크는 더 이상 완제품이 아니라는 거죠. 무대가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관사원리 시간에 공부했듯이 이 어떤 대상이든 영원히 무대인 것도 없고 영원히 등장 대상인 것도 없다. 등장과 무대는 상대적인 감각이다. 상황에 따라 변신한다. 여기서 그 상황이 이제 지금 이 A Piece of Cake 이 예문이 아주 큰 전형적인 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one of Contention. bone는 이제 뼈죠. 뼈다고. 그 다음에 contention 하면은 텐션 아시죠? 텐션이 만땅. 근데 con 하면은 이 브라보 콘 할 때 그 콘의 감각이에요. 그 브라보 콘이 그 뾰족하게 삼각뿔로다가 뾰족하게 이제 한 곳으로 보이잖아요. 아주 집중돼서 보이잖아요. 컨텐션 하면은 이 텐션을 아주 그 브라보콘 뾰족한 것처럼 이제 아주 집중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컨텐션이라 하면은 텐션이 아주 강하게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제 집중된 상황을 묘사하는 거죠. 그리고 어보는 어로 이제 등장시켰고요. 컨텐션은 물론 이제 무대고. 그래서면 컨텐션 만땅인 그 무대 위로 어본 뼈다구 하나가 등장을 했어요. 아니 무슨 뭐 텐션이면 텐션이지 뭐 뼈다구가 거기서 나와서 어쩌자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한국인적인 이제 뭐랄까 이 사고라고 한다면
네, 예문을 한번 보실까요? You guys are not talking. 자네 친구들 말이야, 서로 말을 안 하고 있네. What? 뭐야? What's the bone of contention? 서로 이렇게 텐션이 일어나고 있는 이 뼈다구가 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bone of contention이란 거는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우리말에 이제 말에 뼈가 있다 할 때 그 의미하고 같아요. 말의 뼈라는 거는 그 말을 한 속에서 뭔가 핵심이 되는 거, 사실 그런 의미인데, 이게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좀 날카롭고 막 찌르고 하는 그런 말 할 때만 주로 사용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 말의 그 핵심이나 중심 뭐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컨텐션이 일어나는 그 핵심, 중심, 뼈다구가 뭔데,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거를. You guys aren't talking. What's the bone of contention? 이 감각이 좀 납득할 만하신가요? 컨텐션이 일어나는 무대에 의해서 a bone, 이 개뼈다구, 그 뼈다구가 아니라 뭔가 이제 핵심이 되는 거, 중심이 되는 거, 그게 딱 등장을 한 거죠. 이건 뭐하고 비슷할 거냐면 양초의 심지하고도 좀 비슷한 그런 감각이라 볼 수 있어요. 납득할 만하시겠죠? 이게 이제 영어민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만들어 쓰는 거예요. 자주 보지는 이제 못했는데, 저도 이렇게 강의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찾았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예문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stitch in time. 이 stitch라 그러면 이게 뭐랄까, 이 누빔, 이제 그런 이 의미로 stitch를 사용하죠. 근데 a stitch로 등장했으니까 여기 누빔 바늘 한 땀인 거예요. a stitch. 한 땀을 딱 등장했는데, 어느 무대 속에서? in time. 시간의 무대 속에서 이 누빔 바느질 한 땀이 딱 등장한 거예요. 바느질 한 땀을 단단하게 하나가 등장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래? 예물 하나 좀 먼저 볼까요? A stitch in time saves nine. 그 바늘 한 땀이 이 시간의 무대 속에서 인 하면 그 영역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의미가 인이죠. 그래서 시간 이 범위 안에서 딱 이 바늘 한 땀이 딱 등장하게 되면, 말하자면 바느질 하나를 딱 시간 속에서 시간에 맞게 딱 하게 되면은 saves nine. 바늘 9땀을 저렇게 줘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시의적절하게 바느질 하면 한 땀만 해도,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해주면,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걸 다시 이제 떼우려 그러면 바느질을 9번을 더 해야 되는 일을 바느질 한 번만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뭐랄까, 호미로 막을 걸 뭐 가래로 막는다, 뭐 이런 표현이 있나요?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말하고 비슷한 감각인 것이죠. 근데 이 표현을 말하자면 무대 위로 등장하는 a stitch in time, 이렇게 등장과 무대를 싹 대비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a bone of contention, a piece of cake, the bear in mind, a dog on paper. 이런 식으로 등장과 무대를 아주 잘 대비시켰죠. 그러니까 영어민들이 이 표현들이 잘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장과 무대에 대한 감각이 이미 잘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걸 처음 배우려고 그러면은 도대체 이런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쓰는지 도저히 감각을 잡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나 한국 사람이라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이해 못할 이유가 이제는 없다. 왜냐하면은 그 원리를 알았으니까. 그 원리가 뭐 어려웠나요? 아무것도 없었죠. 껌이었죠. 속된 a piece of cake였죠. 무대와 등장의 감각이었으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예문 하나만 더 보죠. The poet in him. 이게 그의 안에 poet, 그 시인이 들어있다. 뭐 이런 표현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제 옛날 고등학교 때 아주 특이한 표현으로서 의우라고 많이 가르쳐주죠. 좋은 대학교 가려면. 자, 근데 이제 이 모양을 보면요, The poet은 시인이 등장한 거고, in him 하면은 보나마나 힘이라는 게 무대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 감각이 있잖아요. 힘이라는 무대 속에 The poet이 등장한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이상한데요. The poet도 사람이고 힘도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 속에 사람이 등장할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자, 그렇다면
좀 더 기본으로 들어와서 그의 아내라는 거는 그의 마음 안에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고, 더 포인트라는 거는 이 더로 말하자면 등장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존재감을 일으켜주는 거잖아요. 시인의 존재감을 일으켜주는 뭔가 시인의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뭔가가 그의 안에, 그의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시인의 심성 같은 거가 되겠죠. 뭐 시상 같은 거, 시인의 감각 같은 거, 뭐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문을 보면은 The poet in him has awakened. 그의 안에서 그 시인이 잠을 깨고 일어났어. 이렇게 하면 이제 직역인데, 그의 안에서 시인의 심성이 일깨워졌어 하면은 뭔가 좀 더 이제 실제가 이제 유사한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된 거겠죠. 이 표현 같은, The poet in him 같은 표현들은 뭐랄까, 좀 아주 특이한 표현이라서 그냥 외우지 않고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해석법을 외워야만 했던 그런 표현이었는데, 근데 이제 전혀 그럴 필요가 없죠. 왜? 뭐 등장하려면 무대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무대와 등장을 서로 대비시켜서 표현을 만든 거다라는 걸 이제는 우리는 알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무대와 등장의 무대 이 감각을 사용해서 이런 표현들 말고도 얼마든지 진짜 한국인들이 이 재주가 뛰어난 게 맛깔스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음식만 맛깔스럽게 만들면 뭐 하겠어요. 이런 표현들도 영어라는 이 표현을 영어민들보다도 더 맛깔스럽게 만드는 그런 표현들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기본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 한번 희망을 품어봅니다.